여기서 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요. 바로 그 표현이 뭐냐면 이 똑같은 표현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 시작했냐면 수직선 그림을 그리고요. 요렇게 0에서 1까지라는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어때? 엄청 쉽지? 아, 뭔지 알 것 같아, 이 녀석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요. 실수라는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게 편해? 요 그림 가지고 공부하는 게 편해? 그림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해요. 실수 조건이 결합된 부등식 문제는 수직선 그림으로 푼다. 수직선 그림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사실 알아두세요. 요게 요 단계에서는 최고로 승화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수학이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로 그래서 정리합시다. 다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의 세 가지. 첫 번째,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한 번 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조건제시법 엄청 더럽게 생기는데 왜 나왔다고? 실수의 연속성. 되겠죠? 연속의 뜻은 붙어있는, 이산의 뜻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집합을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유한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한집합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무슨 집합도 있을 것 같아? 무한집합도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유한집합, 무한집합에서 풍기는 의미 생각해보자. 유한집합 이러면 한 개가 있는 집합이지. 즉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 원소가 3개야, 원소가 5개야. 요런 녀석이에요. 근데 무한집합은 어떤 느낌이야?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처럼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 무수히 많은 집합. 우리는 이런 걸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1페이지에서 이런 건 이런 집합이라고 불러요. 얘도 집합이에요 라고 했던 집합이 하나 있는데 무슨 집합일까? 공집합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공집합의 특징은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집합은요 어떻게 표현한댔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냥 텅 빈 집합교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하면 공집합은 분류상 유한집합에 속할 것 같아? 무한집합에 속할 것 같아? 유한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3번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동준군 또 하나 더 얘기하지 않았어요? 3번. 아, 3번이야. 네, 3번. 자, 우리 그러면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집합을 보면서 얘기해봐요. 2, 4, 6, 80 이거 무슨 거 같아? 짝수의 집합. 짝수의 집합 보니까 유한해요? 무한해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겠죠? 그러므로 얘는 무한집합 되겠습니다. 자, 2번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어요. 이 x는 도대체 어떤 수를 말하는 거지? 요거 알아야 돼. 무슨 수를 얘기하고 있지? 2n-1 홀수라는 얘기죠. 홀수의 집합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 되겠습니다. 자, x는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작은 이런 말 들어가면 집합입니다 라고 했죠? 얘는 원소가 뭔데? 1. 꼴랑 하나는 유한집합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를 봤어요. 네 번째를 봤더니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유리수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 부등식은 몇 차 부등식인데? 2차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해법 수학 상에서 배우셨죠?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이런 걸 배웠어. 그래서 풀어봐야 돼. 근데 항상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를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라고 나오는구나. 자, 얘를 풀면 인수분해 가능하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0보다 작을 땐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 0보다 클 땐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했지? 얘는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자,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값 1,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 여기에 작은 수 마이너스 1, 큰 수 2를 써주면 되지. 즉 뭐야? 요 범위 안에 있는 유리수래요. 유한계일까 무한계일까? 무한계. 무한계예요. 아무리 작은 구간이라도 야 여기 이렇게 실수 전체가 있는데 여기 0이고 여기 1이야. 요 안에 있는 실수의 개수 구해봐.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어. 여기 있는 유리수의 개수 구해봐. 역시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어. 무리수의 개수 구해봐. 역시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어. 여기 있는 자연수의 개수 구해봐. 없어. 공집합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연속성에 기인할까 아니면은 이산에 기인할까? 연속성. 연속성에 기인돼 있어. 알겠죠? 물론 떨어져 있는 것도 있을 거야. 중간에 유리수가 있어서. 하지만 붙어 있는 것들도 있어서 연속성. 우리가 읽어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과 1 사이, B가 0과 1 사이. 우리 이거 부등식에서 배웠지. A, B가 어떤 조건도 없으면요. 이런 식으로 넣고 선생님이 A 더하기 B는 어떻게 구하랬어? 0, 0, 0, 1, 1, 2. 제일 작은 수 0 이쪽에 써주고 제일 큰 수 이쪽에 써줘서 요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가르쳤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A 플러스 B 얘가 바로 원소래요. 아무 말이 없다는 건 무슨 조건이라는 거야? 고등수학에서 실수란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자연수나 정수란 표현이 될 거. 0과 2 사이에는 실수 몇 개일 것 같아?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무한집합. 얘도 무한집합.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정확히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별량 두 개가 나올 때는 등장했습니다. 2, 3별량 어떤 별량이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즉 2, 3별량은요 자연수, 정수 이런 형태의 숫자를 말해. 원소가 있는데 1, 3, 7이야 막 이렇게 뚝뚝뚝 끊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2, 3별량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는데 내가 A는 X를 원소로 갖고 B는 Y를 원소로 가지니까 X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는 0, 1, 2 Y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는 1, 2, 3이에요. 그런데 얘네 두 개를 더한 것을 이 새로운 집합의 원소로 삼겠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2, 3별량이네? 2, 3별량이네? 근데 그 2, 3별량 두 개를 더해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나오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은 구조의 2, 3별량 두 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요. 수학에서 무조건 표예요. 무조건 표예요. 즉, 이 문제를 해석을 할 때는 난 표 없이도 구할 수 있어요. 유치하고 쉬운 문제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까지 간다면 표를 그리는 훈련을 해두셔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즉 이런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2, 3별량 두 개 나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구하랬어. 나 요쪽을 X, 요쪽을 Y라고 할 거야.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어떤 숫자야? 0, 1, 2. Y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근데 두 개 더하랬어요. 그럼 가로 세로 만나는 지점에 더하는 수 뭡니까? 시작! 1, 2, 3 2, 3, 4 3, 4, 5 이런 원소들이 생겨날 거예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녀석이 바로 x 플러스 y죠.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집합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기서 1, 2, 2, 3, 3, 3, 4, 4, 5 이렇게 써주지 않아요.
중복되는 원소는 집합에서는 딱 한 번만 써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시작! 1, 2, 3, 4, 5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즉 이 조건제시법을요 원소 날법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얘도 할 수 있겠네?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은요 풀이를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의 풀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문제 아래 여백에다가 이렇게 하나 다시 한번 적으면서 정리합시다.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쓴다.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쓴다라고 필기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쓴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변량 두 개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 뭘까? 여러분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문제.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주사위 두 개. 1, 2, 3, 4, 5, 6, 1, 2, 3, 4, 5, 6. 그런데 여기다 대고 선생님 이산변량 나오면 표가 좋군요. 어머 이산변량 3개 어때요? 이산변량 3개 표로 만들면 안 돼요. 이산변량 3개는 표로 만들면 농협 광고가 나와요. 농협 광고 뭐 나올까? 큐브, 막 입체, 알죠? 진육면체 안에 막 수를 그걸 계산을 해내야 돼. 우씨 우리가 기계야? 그걸 계산하고 이렇게 두 개, 평면 속에 보이는 두 개까지는 표가 유리하지만요. 이산변량 3개가 나오면 큐브가 생기기 때문에 막 입체 공간 속에 있는 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표현법 알아볼 거예요. 자, 집합에 있는 1, 2, 3이라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원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로 주저리 길게 쓰면 연필심이 너무 아깝지.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똑같은 표현을 가진 좀 간단한 수학적인 기호를 만들어냈어요. 그 기호에 대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합 A라는 녀석이 있는데 내가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그 원소의 개수가 3개야. 이럴 때 NA는 3이라고 써주게 됩니다. 자, NA는 3이라고 써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엄청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집합을 배운다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은 수의 연산에 관해서만 배웠어. 지금까지 우리가 집합 배우기 직전까지 수학상까지는 수의 연산이에요. 수의 연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 연산 수는 수로 계산된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럼 집합의 연산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잖아. 집합의 특징은 항상 집합은 집합끼리 계산해줘요. 집합 연산 집합은 새로운 집합이야. 이렇게 계산이 돼. 그런데 수하고 집합을 연산시킬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수는 수끼리, 집합은 집합끼리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얘는 수일까 집합일까? 수. 얘는 수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NA는 수이다. NA는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NA는 수이다 밑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능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얘는 수니까요.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게 가능해. 왜? 숫자의 연산의 대표적인 연산기호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뒤에 가면 집합을 배우게 될 텐데 집합의 연산기호에는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얘는 숫자니까 이런 집합의 연산기호로 풀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지금은 바뀌었나 모르겠다. 옛날에 정석책에 집합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있었어요. 맞는 편이에요, 틀린 편이에요? 틀린 거지. 왜? 얘는 뭐에 불과해? 숫자. 얘는 뭐야? 집합이야.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정석책에 막 이런 거 나와 있어서 뭐 이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3과 같다. 왜? 얘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각각 숫자 뭐뭐뭐가 나와요. 앞에서부터 4, 0, 2. 자, 우리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NA, NB, NC를 구하시오.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인데 원소날법으로 나오면 어때요? 그냥 세면 되지. 그래, 역시 지저분하고 답답하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어. 자, 내가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려면 얘를 원소날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한번 불러볼까? 시작! 3, 4, 5, 6.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NA는 4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보다 작은 소수래. 제일 작은 소수가 뭔데? 2. 근데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집합? 공집합. 원소의 개수는 0 되겠습니다. 자, 이제 C. 2차 방정식 풀어야겠네.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뭘로 돼? 2, 1, 마. 그래서 x는 2 혹은 x는 1이라고 나오므로 이 2차 방정식 풀면 이 원소는 1하고 2 두 개가 나와. 그러므로 NC는 2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요거 뭐라고 읽어? 공집합. 그죠?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한번 풀어보세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모두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째 게 어려워요? 몇 번째? 두 번째 게 어렵죠? 처음 배운 학생들. 자, 배운 학생들 두 번째 거 답이 뭐예요? 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을 보면서 우리는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는데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야.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이 집합이라는 녀석은 원소가 뭐밖에 없어요? 0.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1개야.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네.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럴 수 있는데요. 자, 집합이라는 게 영어로는요. SET, set이에요. 자, 그런데 집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집합 안에요. 집합을 원소로 삼을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집합을 자신의 원소로 삼고 있는 집합을 굉장히 강력한 집합인데 라고 해서 파워셋이라고 영어에서 불러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거 밑으로 화살표 빼서 받아쓰기 할게요. 집합을 원소로 삼을 수도 있다. 집합을 원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집합은 이 그림에서는 뭐야? 바로 요 집합을 의미하겠지. 요 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집합을 의미하겠죠. 우리는 요 집합의 상황을 파워셋이라고 부르면 되고 얘는 그냥 셋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 집합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한 개.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어요.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부분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보도록 하자. 자, 부분집합은요, 이런 거예요. 어머! 벤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일부분이네. 예. 우리는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와, 씨,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누가 커? B가 크지. 그러니까 A가 놀래서 입을 이러고 벌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혓바닥이 없어요. 원소와 달리. 부분집합을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면 그냥 짝대기 하나 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예,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예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사이즈가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즈가 똑같을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부분집합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 하며 기호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어때? 분명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속해 안 속해? 속하지.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즉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왜? 모든 원소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분집합에서의 일반적으로 부분집합하면 학생들이 이걸 다 떠올리는데 사실 어떤 경우가 하나 포함된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라는 요 경우 하나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공집합 생각을 해보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면 공집합은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 있어요. 근데 집합 1이라는 녀석이 있어. 공집합은 이 집합 1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치? 그러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모두 여기에 속해야 되는데 속하고 자시고 할 것조차 없는데 뭐. 그죠? 그래서 하나 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요거 두 개만 부분집합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다시 부분집합의 정의 한번 제목부터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부분집합.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 하며 기호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로 나타낸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봤더니 뭐래? 1번 읽어볼까? 시작!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뭐라고 써놓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자, 2번 시작!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뭐라고 써놓으면 좋겠어?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리고 3번 A가 B에 포함돼요. 근데 B는 C에 포함돼. 3단 논법. 그러면 누구는 누구에 포함된다? A는 C에 포함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왜? A가 B에 포함됐는데 B는 C에 포함되죠. 그럼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C의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예. 자,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그리고 혹시 나 이제 상 ABC 시작할 거예요 하는 학생들은 문자로 교재 신청하면서 영상 강의 신청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화 다 하셨는데 나 여력이 좀 돼요. 나 수학 1 한번 해볼래요. 이런 사람도 되는데 수학 1은 요방 끝나면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수학 1은 들어가니까 예. 만약에 복습을 한다면 수학 3 쪽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 수학상을 2번을 봤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단계를 높여서 이제 막 그 1시리즈나 종교자 있는 교재들로 치사 선택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예, 우리 문제 보도록 하자. 아, 역시 까다롭게 실이 무슨 방법 나와 있어요? 조건 제시법. 자, 이런 원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좋아?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자, x는 짝수래. 2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불러볼까? 시작! 4, 6, 8,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선생님이 원소를 엄청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럼 이걸 가르쳐. 학생들은 나 저거 안 해도 그냥 한눈에 보면 원소 나오는데 왜 저렇게 풀어야 돼? 어려운 문제 대비해서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2 종류가 나와요. 원소가 아니냐, 원소냐, 부분집합이냐, 부분집합이 아니냐. 딱 질문은 요 4가지야. 그럼 부분집합은 우선 제껴. 그리고 우리는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 이 문제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원소인지 원소가 아닌지를 이렇게 판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원소 나열법의 또 다른 이름은 원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 원소에 모두 다 원을 그려놔야 돼. 원소 자리에 있는 녀석에 모두 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원을 이렇게 다 그려놓는 거지.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이 원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으면 원소인 거고 없으면 원소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긴 애 여기 있어 없어? 없는데 없어. 어머 없네?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 여기 있어 없어? 있지. 어머 얘는 맞네. 원소 맞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소인지 원소가 아닌지 문제를 풀 때는 뭘 그려서 푼다? 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렇게 유치한 문제는 안 나와. 어렵고 복잡하고 막 눈깔 팽팽 돌아가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 나올 때 원소인지 아닌지 무조건 뭘 그려놓고 푼다? 원.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인지 아닌지 문제가 나오면 우선 간단한 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냥 얘는 옳은 거죠? 자, 요 녀석을 풀어야 돼. 요 녀석을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 여기 집합 있으면 집합 기호 맨 마지막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집합 기호를 제외한 요 안에 있는 녀석만 이렇게 원을 쳐서 원소를 찾아내는 거야. 부분집합의 정의가 뭔데? 이 원소가 모두 다 여기에 있을 때야. 근데 6, 8 여기에 다 있는지 봐요.
있나요? 있지. 그럼 부분집합 맞네요. 자, 여기에서도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니까 원소 자리에 모두 동그라미를 치고 얘가 모두 다 여기에 있으면 부분집합인 거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틀린 거야.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한마디 해줘야지. 뭐는 뭐의 부분집합이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죠?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개념 다 가르쳤다.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때. 자,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